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눈앞에서 무언가를 잃을 때가 아니라 남겨진 것을 마주할 때라는 것을. 그건 형태가 없습니다. 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따라옵니다. 우리 가족에게 그건 하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 처음 그걸 들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지 못한 게 아니라 느끼는 걸 거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이었고 나는 평소처럼 밥을 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나는 그냥 받을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내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병원입니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그 뒤의 말은 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의 기억을 정확히 떠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사실은 그때서야 조금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숨을 참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여동생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오빠 거야?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여동생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메시지야.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여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 끝나고 병원에서 줬어. 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 여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워서. 그 말은 너무 솔직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그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내 아들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목소리. 하지만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목소리. 나는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이 음성 메시지 안에 우리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릴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듣는 순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나는 그 휴대폰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화면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 아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목소리. 나는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딘가에서 아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착각은 완전히 부서질 것이었습니다. 엄마, 여동생의 목소리가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야지. 그 말은 조용했지만 피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못 듣겠다. 그 말은 솔직한 내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을 직접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금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여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히 답답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빠 음성.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여동생은 휴대폰을 조금 들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거래. 남편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은 나와 같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얼굴.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얼굴.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금 들을 수 있어? 여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엄마가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습니다. 나는 숨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모든 선택이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중에 듣자. 그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여동생이 조금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미룰 거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들어야 해. 그건 오빠 마지막이잖아. 그 말은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듣자.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해버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남편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늦추면 더 힘들어진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세 사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 아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틀게 그 말이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몰랐습니다. 이 음성 메시지 안에 우리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릴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여동생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휴대폰 화면 위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가 귀 안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음성이 재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짧은 정적. 하지만 그 정적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 한 번의 숨소리. 그것만으로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의 목소리다. 나는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소리를 온몸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찢어버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거 들으실 때쯤이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더 이상했습니다. 나 괜찮아요.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걸 나는 듣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압니다. 그 목소리가 괜찮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건 참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순간 내 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그 말이 내 귀를 찔렀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그 목소리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끝까지 말 못한 게 있어요.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건 진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그 말이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숨도 쉬지 않고 그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고. 그거 그냥 사고 아니에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라는 것을. 아들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 피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가 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손을 놓쳤습니다. 몸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뭐였어요? 근데 피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선택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선택 뒤에는 더 충격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듣는 순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멈춰버린 상태였습니다. 내가 선택했어요. 그 한마디가 계속해서 내 안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선택했다는 것. 그건 내가 알고 있던 그 아이와는 너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음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끝까지 들어줘요. 그 말에 나는 겨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아들의 숨소리가 조금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날 비가 왔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을 떠올리기 싫었지만 이미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차로 그대로 가면 둘 다 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말이 내 머릿속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둘 다 살 수 없는 상황.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엄마, 그때 차를 꺾으면 다른 차가 정면으로.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꺾었어요.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사람을 희생시킨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살았어요. 그 말이 내 귀를 때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나를 못 보겠대요. 그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살아남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아들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혼자서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엄마, 나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나는 손을 떨면서 휴대폰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그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나 그 사람 대신 살 자격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몸이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여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선택 뒤에는 아들이 끝까지 말하지 못한 또 하나의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나는 아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귀에서는 아들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살 자격 없는 것 같아요. 그 한 문장, 그 한 문장이 내 안을 계속해서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생각 하나로 자신을 끝까지 몰아붙였다는 것. 나는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의 고통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를 더 깊게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동생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었지만 서로의 삶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디가?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병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마지막이 아니라 아들의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나는 평생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거웠지만 도망치지 않는 침묵, 직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세상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문을 들어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아들을 맡았던 의사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나를 보자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의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엄마입니다. 그 말이 의사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은 그 사고 이후 거의 매주 병원에 오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시간을 버티고 있었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살려고 오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은 살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버티려고 오셨습니다. 그 말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버티기 위해 살아온 시간. 그게 내 아들의 삶이었습니다. 항상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도 되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도 되는지 허락을 받으려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은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누군가를 지키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너무 아팠을 뿐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느새 맑아져 있었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고 하늘에는 옅은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내 몫까지 살게. 그 말이 조용히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씩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는 그날 이후 가끔 그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예전처럼 울지는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괜찮다. 이제 정말 괜찮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충분히 버텨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